민주당 정원호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경쟁이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여기에 조끼식이네요.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이 조끼식 옷에 대해서 말을 거는데 오세훈 후보가 대꾸를 안 하고 옆에 있는 내빈과 이제 악수로 이제 분위기를 바꾼 모습처럼 보이는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태종 부위원장님? 예, 저는 좀 봤을 때 제가 정원호 후보 입장이라면 굉장히 머쓱해졌을 것 같긴 합니다. 저거는 뭐 서로 여야 간에 다른 정당 간에 뭐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저런 식으로까지 약간 안면이 뜨겁게 하는 저런 장면을 하는 거는 약간 예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만큼 이제 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상 이제 추격자 입장에서 뒤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저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저렇게 예의가 없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조금 이제 앞으로 저런 모습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 보이지 않으셨으면 바랍니다. 이거 저기 마무리할 기회를 드릴게요. 예의 없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사이에 누군가 저한테 인사를 하거나 눈빛을 보내면 제가 계속 이 이야기가 길어질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저쪽이 또 무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반응을 하니까 인사를 한 거고요. 정원호 후보가 지나치게 말이 길었습니다. 제가 볼 때 조끼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만지시고 그런데 텀이 마가 많이 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고 이거는 뭐 조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볼 땐 재밌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거는 조금 의견이 갈리고 뜨거운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경쟁이 이 양쪽이 이제 뜨거워지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됩니다라고 호소하는 상인에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나요?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한 것을 놓고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요,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컨설팅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정원호 후보다 이렇게 맞받았고요.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자, 정옥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거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고요. 결국은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또는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이제 지지를 소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장사가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되냐, 컨설팅 받으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 때인가요? 빵이 없다 그러니까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제가 그게 떠올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 답변을 들은 상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화가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비슷한 건데 아무래도 시장 선거에 처음 나서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인사를 하러 다녀도 그 핵심 주제를 짚어가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는데 조금 어색함, 아마추어리즘이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든다면 아까도 왜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쫓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장 후보끼리 만났으면 정치적으로 서로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언중유골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옷 입은 걸 가지고 또 팔까지 잡아가면서 그러니까 거기다 카메라가 이제 그것을 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본인만 머쓱해지는 장면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시장에서의 컨설팅 받으라는 거는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 이제 오늘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요, 힘겨운 이 민생의 염장을 지르는 망언이라면서 2020년 정세균 총리가 신촌 상인들에게 손님이 적어서 편하겠다, 그간 많이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버텨라, 뭐 이렇게 발언했던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락이 좀 같다 이거와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근데 지금 저 2020년 저 정세균 총리 당시의 발언은 사실 전혀 문제되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4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을 그냥 정말 반갑게 만나기로 해서 했던 농담이었고요. 그 예. 농담 자체도 사장에게 한 게 아니라 그 식당 이모님한테 그 농담을 말씀하셨던 거고 실제로 저게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저 식당 주인이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왜곡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명글까지 올릴 정도로 사실 예. 저거는 정말 상대 후보 측의 네거티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얘기를 예, 예. 해주신 거고요. 예, 김기용 그러니까 대변인. 저희가 정원호 후보 관련해서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반대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관련해서 처음에는 민주당 의견과 같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비거주 관련해서도 투기 목적이 아니면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1가구 1주택 관련해서.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뀌었냐? 실거주 1가구 1주택만 보호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 교통체증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공급을 줄여버리면 도로 넓힐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이거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고 네네.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뭔가 얘기를 할 거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컨설팅 발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은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언제부터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상점을 운영한지에 대해서 본인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컨설팅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더 나가면 챗 GPT에게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